자, 일단 A는 됐죠? A는 근과 괴사의 관계 활용을 했어요. 이 두 개의 근의 합은 25분의 A고요. 두 개의 곱은 25분의 12인데 요거 양변 제곱해주면 요거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1 플러스 두 개의 곱, 두 배의 곱인데 요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게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인데 그게 25분의 49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25분의 A가 5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5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25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12 이퀄 0의 두 근이 사인 2세타와 코사인 2세타인데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하죠. 반각에 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맞죠? 그런데 뒤에 풀이 저도 보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푸는 거 처음 봤는데 봐봐요. 이렇게 풀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인 2세타를 일단 배각 공식으로 반각으로 나타내면 배각 공식은 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맞죠? 이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탄젠트로 다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 친구한테 코사인을 하나 주고요. 얘한테 코사인을 하나 줘. 나눠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탄젠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게 시컨트 제곱분의 1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탄젠트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물론 저는 이 방법으로 안 풀었어요. 그런데 참고로 한번 알아두라고 이렇게 푸는 거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같은 경우는요 얘는 배각 공식으로 또 반각으로 표현해주면 이거잖아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뭐로 고칠 수 있어요? 1 플러스 즉 t제곱 탄젠트 제곱 플러스 1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이거 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t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요. 1마 t제곱 나누기에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두 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 실제 두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5, 5, 3, 4 그래서 15 그 다음에 20 마마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5분의 3 또는 5분의 4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합은 이렇게 했네요. 요 사인 2세타 값이 탄젠트로 표현하면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면 이건데 얘가 5분의 3이고요.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값이 탄젠트로 표현하면 얘인데 이게 5분의 4일 때 값을 구해봅시다. 이거니까요. 두 개 공통근 찾아야 돼요. 공통되는 근을 찾아야 되고 이거 정리하면 3t제곱 플러스 3 이퀄 10t 이렇게 되니까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 이퀄 0이고요. 1, 3, 3, 1 마마 되니까 t가 3 또는 3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플러스 4t제곱 이퀄 5 마이너스 5t제곱 그러니까 5t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9t제곱 이퀄 1이 되고요. t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되는데 공통돼야 되니까 답이 3분의 1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은 뭘까요? 두 번째 조합은 은가에 졸리나 보다 지금 그치? 자, 두 번째 조합 사인 1세타가 이번에는 요게 되는 거죠. 5분의 4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5분의 4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가 1 플러스 t제곱보다 1 마이너스 t제곱인데 이게 5분의 3일 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t제곱 플러스 4 이퀄 10t 이렇게 되니까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이퀄 0이니까 1, 2, 2, 1 마마 해서 t는 2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요 3 플러스 3t제곱 이퀄 5 마이너스 5t제곱 이렇게 되니까 8t제곱 이퀄 2가 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1인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인데 이렇게 저는 안 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도 이렇게 풀지 않았겠죠? 어떻게 풀었을까요? 처음부터 근이 5분의 3과 5분의 4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첫 번째 사인 2세타가 5분의 3이고요. 코사인 2세타가 5분의 4면요. 탄젠트 2세타는 4분의 3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서요. 이걸 반각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배각 공식에 의해서 2배의 탄젠트 세타 나누기에 1만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t라고 표현하고 갑시다. 8t는 3-t 제곱 저쪽으로 넘어가면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 뭔가 빠졌죠. 3t 제곱이죠. 이거 빼먹었네. 그래서 3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 이퀄 0이니까 1, 3, 3, 1 막. 그래서 t가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이거나 3분의 1이거나 자, 이 중에 누가 답이게요? 어? 왜요? 왜요? 이유는? 이유는? 어? 뭐라고? 음수가 왜 안 돼?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봐요. 지금 요 2세타 각에 대해서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니까 2세타는 몇 사분면 있는 각일까요? 1사분면요. 그런데 1사분면 있는 각이면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2파이, 2n파이부터 시작해서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 되죠. 맞지? 따라서 세타 기준으로, 이 반각이잖아요. 세타 기준으로 어디 있게 되냐면 2로 나눠주면 n파이 더하기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동경을 표시를 해보면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돼요. 요 구역에 있어.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구역에 있죠? 요 구역에 있죠. n이 홀수일 때. 홀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지점이니까. 됐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국은 탄젠트 기준으로 보면요. 이 1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간에 어느 경우든 탄젠트 값은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1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알았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양수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반대로요. 이번에는 코사인 2세타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세타가 5분의 4일 때요. 그러면 탄젠트 2세타가 얼마야? 3분의 4일 때. 그래서 여기가 2t 나누기 1마 t 제곱이 3분의 4일 때 4 마이너스 4t 제곱 이퀄 6t 2 마이너스 2t 제곱 이퀄 3t 그래서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이퀄 0이니까 1, 2에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요. t는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양수 2분의 1만 답입니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아, 다 푼 것처럼 가만히 있지. 다 풀었어?
간단하지 않아요? 뭐, 아, 이거? 네, 이 부분. 그러네. 잘 풀었네.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인 2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바꾸는 방법이죠. 그 다음 코사인 2세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다 푸셨으면 문제 9번도 풀어보십시오. 아, 맞다. 너희들 참 문제 9번 풀기 전에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의외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아씨, 기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봐봐요. 2차 방정식이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일 때 실수 AB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의 형태는요, 딱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판별식이 2차 방식이니까 당연히 이게 0보다 0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요, 어떤 상황이 돼요? 서다두실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고요. 이것도 실근이에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다두허죠. 허근인데 반드시 켤레로 둘 다 허근을 가집니다. 맞죠? 어떤 상황은 절대 없냐 하면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만약에 계수가 허수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야. x-1 곱하기 x-i 이퀄 0. 얘 전개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에 허수가 들어가면요, 허수 하나, 실근 하나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9번처럼 실근 허수 계수니까 실근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실근을 알파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9번.
복소수 상등 진짜 오랜만에 얘기 듣죠. 복소수 상등의 원리에 의하여 만약에 이거의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실수 부분이 0이면서 동시에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되죠. 이거요. 동시에 이것도 0이 돼야 돼요. 자,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까요,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파와 세타에 관한 연립 방식입니다. 맞죠? 근데 조금 이제 소구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어떻게 해야 쟤를 2차 연립 방식을 풀 수 있을까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2차 연립 방식을 풀 수 있을까? 빼면 되겠죠. 빼봐요. 빼면 알파 뒤지고요. 여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돼서 1 되니까 알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0이에요. 따라서 알파가 뭐로 바뀔 수 있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시면 뭐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요. 얘를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바꿔서 대입을 해도 되죠. 바꿔서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은 코사인 4제곱 세타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코사인 4제곱 세타로 다시 나눠주면요. 곱해주면 양변에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이게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해봅시다.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요.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제곱 이퀄 0이 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어서 1 2에 1 1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뿔 이렇게 되죠. 따라서 라지 x가요 코사인 제곱의 세타인데 음수는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라지 x가 코사인 제곱의 세타인데 양수만 돼야 되니까 1이 돼야겠죠. 즉 코사인 세타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거 다 포함해요. 그러면 야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이게 하는 얘네들 전부 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게 하는 얘네들도 전부 다 즉 0, 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등등 다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타는 n파이라고 단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안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지 마요. 예.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 꼭 한 개씩 두 개씩 흘리는 문제. 문제 10번. 문제 10번. 진짜 풀어봐요. 진심을 다해서 풀어봐. 흘리지 말고 전부 다 풀어봐. 정확하게. 문제 10번. 어떻게 푸는지는 대강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꼼꼼하지 못해. 정확하게 못 풀어. 보니까.
동영 왜? 어? 뭐 몇 번? 치환. 치환하면 되잖아. 코사인 백악 공식 알지? 어? 코사인 백악 공식은 뭐야? 버전이 세 개잖아.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통일 버전이 2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사인 통일 버전이 뭐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거기서 앞에 사인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형태로 코사인 2x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풀어야죠. 그럼 치환해야 되겠지. 이해됐죠?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방식인데 그 t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근을 몇 개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왜? 다 풀었어? 꼼꼼하니 잘 풀어요.
자, 다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일단 이 sin x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요 방정식은 결국은 치환을 해야 되는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백악 공식에서 이렇게 sin 버전으로 고쳐주면 sin x를 t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줘요. 이렇게 치환하고 다음에 t에 관한 2차 방식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때 t라는 문자 기준으로 x가 한 개 가지려면 t라는 문자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근을 가져야 될까? 봐봐요. 이게 t equal sin x인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t 값 하나당 x 값이 한 개 딱 대응되는 게 여기 하나 이거. t가 1일 때 x 값 2분의 파이 딱 하나만 대응되죠. 또 있어요. 어느 구간? 이번엔 구간이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t 값 한 개당 x 값이 두 개 가지니까 뭐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있어야 돼요? 요 구간에 있어야 되죠. 요렇게. t 값 기준으로는 t가 0보다 크거 나왔고요. 2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2분의 1이 되면 여기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t가 2분의 1인 근 하나를 가지거나 아니면 t가 1이어야 되죠. 알겠지요? 네. 그런데 일단 판별식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 2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가 x축과 즉 y 콜 0, t축이죠. t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텐데요. 이때에는 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이퀄 0이 돼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이퀄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게 중근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는 없죠. x 없지. 이거 안 됩니다. 요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아예 대응되는 x가 없죠. 정의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판별식이 어떤 경우라도 0보다는 클 거예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래요. 이 2차 함수가 어떤 형식이냐면 a가 만약에 양수면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대칭축이 x 이퀄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면 얘도 양수죠. a가 만약에 음수면 위로 볼록한 형태고 대칭축은 역시 2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일단 나올 텐데 그때 t축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자, 이때요. 뭐라고 했냐면 요 구간 또는 요 지점에서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t가 1일 때 a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f의 t 이퀄 1 값이 4a 그 다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퀄 0을 만족해야 되니까 없어지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t가 이번에는 어느 구간에서 생겨야 돼요? 자, 이것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t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근을 가질 때와 t 이퀄 0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왜냐하면요. 요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퀄 0이게 하는 저 t가 이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t가 이 구역에서 하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만 가지려고 하니까 만약에 a가 양수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0이 있고 2분의 1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지나도록 또는 a가 만약에 혹시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어?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하면요. 반대가 대칭축이 저쪽 음수 쪽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든 어떤 경우든 간에 봐봐요. 지금 이 그림이든 간에 상관없이 뭐는 확실해야 됩니까? 하나의 근이 요 사이를 지나야 되니까 f의 0값 곱하기 f의 2분의 1값이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요 조건은 따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조건에서 요걸 만족하는 애는요. f의 0값 곱하기 f의 2분의 1값 각각 구해봅시다. f의 0값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t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의 2분의 1 값은 저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a가 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요.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요. 따라서 부호를 다 양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추가로 f의 얼마 0 t가 0일 때 t가 0이 아니죠. t가 보자. x가 0에서부터 t가 0에서부터 2분의 t가 0일 때 맞죠? t가 0일 때 만족해야 되니까 f0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죠. 따라서 a는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제? 따라서 요거 두 개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과 함께 아까 a가 얼마였던 거 또 포함을 해야 돼요. 어디 갔냐? 요거 a가 마이너스 1 요거까지도 포함을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에? 알았지? 정리해요. 요거 빼먹기 좋다면 이 딱 빼먹기 좋죠. 요거 t가 1일 때 x 값이 딱 하나만 되니까 t가 1일 때 a 값은 빼먹기 딱 좋다고. 이거 빼먹지 말라고. 알았지? 다 정리했어? 빨리 정리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고 제발. 그냥 멍 때리다가 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거 하지 말고. 어?
자,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문제 11번. 왜 자꾸 뒤로 넘기니? 어? 어? 뭐인가 그렇게 이어갔어요. 문제 11번. 네가 그 책상 넘기는 만큼 진도가 나가면 좋겠다. 자, 문제 11번.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 잘 읽으세요, 제발. 어? 처음에 조건을 잘 읽어. 뭐, 꼭지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1인지, 아니면 넓이가 1인지, 아니면 둘레의 길이가 1인지, 이거 똑바로 읽어. 나 금방 몇 가지 얘기했냐? 봐봐요. 어떤, 좀 잠깐 봐봐. 정행각형이요. 정행각형이 있어요. 정행각형을 원을 그리고 그에 내접하는 정행각형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줄 수 있어.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1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뭐예요? 이 둘레의 길이가 1이다. 둘레의 길이가 1이면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겠니? 정행각형이라면 n분의 1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알겠지?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1이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면적이 1이다라는 거는 요 n개의 조각 중에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반지름을 r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게 n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의 r 제곱 곱하기에 사인 n분의 2파이 곱하기 n. 요게 n개 있잖아요. 이게 1인 거죠.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반지름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잘 보라고, 제발. 둘레의 길이가 전체가 1인지, 아니면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1인지, 아니면 면적이 1인지, 이런 것들 잘 보란 말이야. 알았죠? 자, 여기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넓이가 1이죠. 그럼 넓이가 1이게 하는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 이 r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 지금 앞에 있잖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극한도 구해봅시다. 빨리 해봐요. 이걸 오늘 날씨 좋네. 자, 이 정행각형의 면적이 1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요 길이 r을 한번 구해봅시다. n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요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 한 개는요, 2분의 1의 r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 n분의 2파이가 되겠죠. 요 값이 몇 개가 곱해져야 돼요? n개가 더해지면 그 값이 1인 거죠. 넓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면적이 저게 n개 더해진 거니까
이게 넓이가 되니까 따라서 R 제곱은요. 이렇게 되겠죠. 즉 R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R이고요. 자, 이때 뭘 구하라? 정행각형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했죠. 그지? 둘레의 길이는 어때요? 요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중심각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요 반쪽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한 변의 길이의 반은 뭐가 되죠? 요 각이 얼마예요? n분의 파이가 되고 따라서 이 길이는 r 곱하기에 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따라서 변 한 개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2r 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이? 그지? 약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 ln은 요런 게 n 개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순수하게 n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주면요. 2의 r을 아까 저거 대입을 하고요. 루트에 자, 이때 요거를 요 안으로 제곱해서 넣어 봅시다.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요 루트 안에서요. 이 분모도 백악 공식으로 약분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n분의 파이요. 이렇게 백악 공식으로 만들어 주고 얘 안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곱하기에 n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n도 약분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뭐 시계야. n 하나 약분하고 n 사인 n분의 파이도 약분하니까 분자에 이렇게 남고요. 분모에 얘만 남겠죠. 됐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ln이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루트에 코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의 n인데 너희 이거 나 어떻게 한다 했어? 이 각이 0으로 가면 걔로 나누고 곱하면 된다 했죠? 알았지? 짝맞추기 짝을 이렇게 맞춰주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렇게 얘로 짝을 맞춰주고요. 그래서 없던 애를 다시 나눴으니까 곱해주고 원래 있던 n도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거는 1로 가잖아요. 극한값 1로 가고요. 2가 되죠. 그러면 요게 또 다시 1로 가고요. 이거 약분되니까 답은 2루트 파이가 답이겠죠. 알겠지? 정리해요. 네. 빨리. 정리가 끝났으면 페이지 34페이지를 펴봅니다. 왜? 어? 너무 재밌게 생겼지? 이게 오늘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풀고 또 내줄 건데요? 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가. 이 금방 풀어요. 자,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행각형에서 고정된 정행각형이 있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애인데 그 크기가 어떤 애냐면 중심,
정삼각형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1인 정삼각형 중에서 하나는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고정된 거 위에서 변을 맞물리면서 회전시킵니다. 회전시켰을 때, 그 회전하는 도형이 쓸고 간 부분에 관한 쓸고 간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알았죠? 그 쓸고 간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하자 했냐면 나중에 SN이라고 했어요. 그 SN 구하는 거고. 그러면 n이 3일 때 12-1번부터 풀어보세요.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 두 개를 맞물린 다음에 하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돌리면 그 돌리는 애가 훑고 지나간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같이 갑시다. 빨리. 야, 너희도 하면 시간만 걸려. 여기 봐요. 여기서 처음에 이 변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때 회전한다는 거는 항상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회전축이 얘가 되겠죠. 얘가 회전축이 됩니다.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에서 가장 이 도형의 먼 지점까지가 제일 외곽으로 돌겠죠. 그지? 그럼 얘가 제일 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돌겠어요? 요렇게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요.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홀을 그리면서 요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 붙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해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모양이 일단 돼요. 두 번째는 요 자리로 올 거예요. 요 변이 이 변으로 돌아올 때까지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면 다시 얘를 회전시킬 거 아니야. 얘를 이번엔 이게 회전축이죠.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제일 긴 거리 얘죠. 얘가 훑고 지나가는 부분이 제일 외곽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쪽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요 길이가 요 변이 이쪽으로 맞물릴 때까지 이렇게 돌아오겠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엔 요걸 회전축으로 해서요.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요 변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지? 그림 이해되시죠? 에?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훑고 지나간 부분은 요 중간에 고정된 거 빼고 나머지 애들의 합이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부채꼴 몇 개? 부채꼴 3개와 그 다음에 정삼각형 몇 개?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자, 중심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1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겠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알겠지? 예? 한 변의 루트 3짜리입니다. 따라서 부채꼴 한 개는요. 2분의 1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60도니까 이게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3, 즉 2분의 9파이가 되고요. 부채꼴 3개의 합은 그 다음 정삼각형 한 개당 4분의 루트 3의
루트 3의 제곱이고 이런 게 3개 있으니까 계산하면 4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 두 개 합한 거 2분의 9파이 더하기 4분의 9 루트 3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12-2번 보세요.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정행각형을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정행각형을 그렸다고 쳐요. 원에 내접하는 정행각형을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꼭지점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요. A1, A2, A3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했을 때 홀수 정행각형이면 n이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돌아서 오면 여기가 A의 n번째일 텐데 얘가 2K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요. 에? 그러면 요거에 딱 중심을 지나도록 다가갔을 때 요 끝이 꼭지점이겠어? 요? 당연히 꼭지점이 아니겠지. 뭐가 되겠어요? 변의 딱 중점이 되겠죠. 변의 중점. 그럴 수밖에 없죠. 정행각형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짝수각형이면 당연히 이쪽 끝이 변이겠지, 꼭지점이겠지만 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의 몇 번째 기호? 얘가 A의 몇 번째 기호? K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K개, 여기서 여기까지 K개. 이러면 정확하게 2K 플러스 1이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게 번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A의 K 플러스 2부터 2K 플러스 1까지 세면 딱 정확하게 또 K가 되죠. 알겠슈? 네. 됐죠? 그 다음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때 가장 긴 대각선이 누구예요? 가장 긴 대각선이 얘를 중심으로 본다고 치면 얘죠. 얘. 이렇게 두 개가 가장 긴 대각선이죠. 거리가 가장 긴 대각선이 되지. 알겠죠? 그때 요거를 RN이라고 할 때 요 RN의 길이가 얼마임을 보이래요? RN이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에 끼워 맞추면 완전 쉬워요. 완전 쉬워. 2 코사인 뭐예요? n분의 2n분의 파이 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알겠냐? 할 수 있겠어? 이 2가 뭘까요? 아까 중심에서부터 이 정행각형의 중심에서부터요.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1이에요. 그러면 2라는 길이가 뭐겠냐? 요까지겠지. 여기를 A1, 여기를 A의 K 플러스 2,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보세요. C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바로 보여요. 완전 개쉽다. 보이십니까? 보여요? 직각삼각형. A1, AK2, C에서 코사인, 자, 이봐요. 이 각이 얼마겠니? 이 각은요, 원주각의 반이거든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또 반이고요. 그러면 중심각부터 해결해 볼까? 자, 이거 한쪽에 요거 얼마겠어요? 중심각. 얼마입니까? n분의 2파이죠. 대답들을 진짜 더럽게 안 해주네, 씨. 자, 그 다음. 그러면 점점 늦게 끝나. 자, 요거요. 원주각은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니까 n분의 파이겠죠?
그거에 다시 반이란 말이야. 다시 반. 다시 반. 되니까 2n분의 파이가 되겠죠. 알겠니? 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뭐요? 코사인 2n분의 파이는 뭐분의 면겨? 빗변분의 A1C 분의 그 다음 A1, A의 K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게 A1C가 2고 얘가 2고 얘가 얼마예요? RN이죠. RN. 따라서 RN은 2 코사인 2n분의 파이가 되겠죠. 알겠지? 완전 쉽죠? 왜 그런 어? 아, 분의 1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 뭐 잘못됐어. 이렇게 직각이요. 저렇게 직각이에요.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요까지를 기본 지식으로 해서 그 다음 12-3번을 풀어봅니다. 12-3번 풀어봐요. 강민이 뭐 안 되는 거 있어? 희원이 앉았지? 정행각형 고정시킨 정행각형을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냥 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꼭지점 A1, A2, A3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 요쪽 변이 A의 2K 플러스 1요. A의 N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N이 2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맞물리느냐? 이렇게 최초에 맞물려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렇게. 그리고 저 끝에요. 요렇게 원을 살짝 아주 연하게 그려주면 요거에 내접하는 요런 정행각형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B1, B2 꼭지점 이런 식으로 여기가 B의 2K 플러스 1 이렇게 B의 2K 자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고 치면 요거에 딱 반대편에 있는 중심을 지나고 딱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의 N은 뭐가 되겠어요? 요거에 딱 이렇게 되면 B1에 아까 딱 반대편에 있는 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 여기가 B에 뭐가 되죠? B1 여기가 B에 아까 K 플러스 1이었죠. 여기가 B에 K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에 있잖아요. 맨 처음에 돌 때 가장 바깥으로 도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어? 얘기했죠. 요 점을 회전축으로 하고요. B1을 회전축으로 하고요. 회전축으로 하고 B1에서 가장 먼 지점이 요거였죠. 요까지 보자. B1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요. 요게 그 앞에 문제에서 말하는 RN이 되겠죠. 요게 R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만 따로 떼서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B의 2K 플러스 1이고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요걸 회전축으로 해서 어떤 길이가 가장 바깥으로 돕니까? 요 점이 요렇게 도는 게 좀 더 밑에 그릴 걸. 자, 이렇게 돌아와서 요까지 사실은 요까지 돌아와요. 어디까지 돌아오냐면 봐봐요. 요거 요 변이요. 요 변이 다시 이쪽으로 맞물리게 되면 여기가 B1, 여기가 B1, 여기가 B2,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 끝에가 요쪽 끝에가 뭐가 되냐면 요 다음 선수가 얘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음 선수가 이쪽으로 오겠죠. B의 K 플러스 2 이렇게 걔가 맞은편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정확하게는 요렇게 돌아서 요거 벗어나서 요까지 돌아옵니다. 여기 B의 K 플러스 1자리까지 돌아와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누구한테 먹히냐 하면 그 다음 선수 이거를 가장 긴 길이 그 다음 얘를 두 번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코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거 먹혀요. 먹히니까 그 다음 선수가 이렇게 또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 가겠죠. 이해됐냐? 야, 그러면 이 정행각형이 훑고 지나간 부분의 면적은 몇 개의 부채꼴과 n개의 부채꼴과 그 다음에 n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예? 그러면 n개의 부채꼴 부채꼴 한 개에서 뭐가 제일 궁금해요? 이거는 알잖아. 이 부채꼴 한 개에서 요게 RM인 건 다 알잖아요. 예? 저거 부채꼴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저게 RM인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긴 대각선 길인 거 알겠는데 요각이 문제죠. 요각. 중심각. 구해봅시다. 에이? 구해봅시다. 요거 얼마예요?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각 얼마예요?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까 이게 원주각이 n분의 파이 아니었나? 맞죠? n분의 파이였으니까 전체 파이에서 n분의 파이를 빼고 나누기 반띵 하면 딱 요 밑각이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똑같겠죠? 요 부분도 요게 역시 n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n분의 파이 저기 원주각이 n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어때요? 요거는 파이 전체 세 각의 합에서 n분의 파이 빼고 그거의 반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세타는 이 파이에서 빼주면 되지. 요런 거 두 개. 이런 거 두 개를 빼고요. 또 추가로 누구 빼면 돼요? 한 내각. 자, 정행각형 한 내각의 크기 얼마입니까? 얼마유? 삼각형 몇 개 박아 넣을 수 있어요? n-2개. 아이 진짜 이 모질이들 이거 어떡하지?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요거 두 개는 삼각형의 대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운팅하기 시작하면 1번, 2번 해서 마지막 요거까지 채워 넣으면 뭐예요? n-2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n-2개를 채워 넣으면 여기 이 각들 지금 점 찍고 있는 모든 각의 합이 모든 정행각형의 총 내각의 총 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파이 곱하기에 저기다 갈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그냥 삼각형들의 개수, 이게 내각의 총합인데 그거를 몇 등분? 균일하게 n등분 하면 되죠. 알았지? 절대 까먹지 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샥 날아가고 2파이에 마이너스 파이에 플러스 n분의 파이에 그 다음 파이에 마이너스 n분의 2파이 플러스 n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날아가고 n분의 3파이가 답이겠네. 네? 중심각 n분의 3파이 알겠죠? 그 다음 따라서 부채꼴 한 개의 면적은요 2분의 1의 Rn의 제곱 곱하기에 n분의 3파이인데요 요런 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개수 요게 n개의 부채꼴의 면적이고 좀 간단히 하면 요래요.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요 n개의 이등변 삼각형 은 2분의 1의 Rn의 제곱에 사인 뭐가 될까요?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거 보시면 요 면적이요. 저 면적은 요거 사이각이 n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됩니다. 됐죠? 에이? 요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요 두 개 더한 게 뭐라 했어요? SN이죠. N 대신에 2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알았지? 자, 이게 SN이에요. SN의 극한값 구해봅시다.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요거의 극한값 리미트 2분의 3파이 앞으로 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제곱 뭔 소리요? 자,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의 제곱 곱하기에 이거 n개죠. 이거 n개 빼먹었디. 곱하기 n 요 개수요. 개수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게 SN인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다 곱하기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분의 파이 요거 극한인데요. 이 극한 항상 이거 짝 맞추기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주고 나면 다시 이거랑 얘를 곱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고 원래 있던 n을 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되네요. 끝났네. 요거의 극한만 존재하면 되는데 아까 Rn의 극한값 Rn이 뭐예요? Rn이 이거였죠. 뭐였더라? 코사인 n분의 2n분의 파이? 이거는 이거 자체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얼마입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2로 가죠. 따라서 얘는 2분의 3파이에 곱하기 요거 2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이거 1이죠. 1이고 요거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만겨? 8파이네요. 알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야, 정N각형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도형에 가까워질까요? 1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아까 중간에 고정된 정N각형이 거의 1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정이에요. 이 고정된 거를 위에 또 거의 1에 가까운 정N각형을 이렇게 굴리는 것과 같겠죠. 굴리면 얘가 파란색 원이
주변으로 돌면서 훑고 지나간 부분의 면적은 결국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게요? 3이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니까 바깥에 있는 큰 원의 면적이 얼마죠? 9파이.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면적이 얼마죠? 파이. 따라서 빼면 8파이. 이거랑 일치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 어? 지금 뭐 푸냐 하면 오늘은 특별히 좀 쉬운 걸로 2개 풀어. 쉬운 거. 해 그냥. 자,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합시다. 야, 오타니는 정말 잘하던데. 못하면 전체 정답 처리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확 그냥 막. 정답 처리. 자, 10-2번에요. 페이지 32페이지 10-2번에 bn-2an을 이렇게 고치세요. b6-2a6요. n 자리에 6 집어넣은 걸로 고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거는 페이지 32페이지와 페이지 33페이지를 지금부터 풀어서 제출하면 돼요. 빨리 풀어요. 빨리 풀면 10분 만에 풉니다. 아, 진짜라니까. 나 거짓말 안 하고. 봐, 앞에 반 애들도 다 냈잖아. 다 냈잖아. 제일 먼저 나온 애가 5시 때 12시 좀 넘어서 나오던데. 누군데? 그 독일고 친구. 혜윤이? 걔랑 동혁이랑. 오, 정확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네.